떠도는 여러분의 고견을 떴습니다. 오늘 SNS를 달군 이 글은요, 서울 마포구 서부지검에서 집회에 참가했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돼서 강서서 유치장에서 있던 그 애국 청년이 육필로 쓴 원고입니다. 그거를 스카이데일리에서도 이제 전문을 실었는데요. 내용이 기가 막힙니다. 이 젊은 청년의 글이 울림이 있고요. 굉장히 이 인텔리 같은데요. 굉장히 뭐라고 그럴까 실력이 있는 친구 같습니다. 애국심도 투철하고요. 감동, 어느 글보다도 감동을 줍니다. 육필 수기 전문을 그래서 제가 떴는데요. 일단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서울 서부지방법원 침입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 풀려난 그 한 젊은이의 수기입니다. 저는 지난 18일 서울 서부지방법원 건조물 침입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마포경찰서에서 강서경찰서로 이송되어 조사받았고 오늘 오후 5시경 석방됐습니다. 수감되어 있는 동안 수기를 작성했습니다. 저는 이 글을 미국 정치 갤러리에 게시하지만 저는 그동안 미국 정치 갤러리에 게시물과 댓글을 작성하는 등 지속적으로 활동한 이력이 없습니다. 저의 불법 행위와 시위 참여는 특정 커뮤니티, 유튜브 채널과 무관합니다. 이 글을 공유하는 목적 역시 누군가를 특정 행위로 선동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저는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하길 바랍니다. 위에 자세한 내용은 링크로 확인, 아래 내용은 수기 전문입니다. 이제 수기 전문이 나오는 거죠. 제목이 저는 애국자가 아닙니다. 언제부턴가 이 땅의 민주는 공화를 위협해 왔습니다. 이는 특정 정당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언제부턴가 우리 정치는 사회에 선행하며 무엇 할지 고민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사회에 후행하며 가진 자원을 어떻게 분배할지 정하기에 급급했습니다. 다수의 의사결정은 우리 사회를 이득 보는 집단과 손해보는 집단으로 갈라놓았고 그렇게 모두를 이롭게 한다는 공화 이념이 민주적 권력에 의해 훼손됐습니다. 저는 이 반쪽짜리 민주공화국을 헬조선이라 부르며 멸시해 왔습니다. 저는 이 나라가 싫습니다. 그러나 저는 틀렸습니다. 민주적 권력 아래 용인되어 우리 사회 공화를 위협한 수많은 정책과 입법이 사실은 반국가 세력의 이적 행위였습니다. 우리 사회는 민주적이지도 못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계엄을 통해 대통령이 국민께 알리고자 한 진실입니다. 대통령은 반쪽짜리도 아닌 가짜였습니다. 대한민국은 반쪽짜리도 아닌 가짜였습니다. 소수적인 것이 항상 소수가 아니듯이 다수적인 것 또한 항상 다수는 아닙니다. 본디 왕따를 주도하는 세력은 소수인 겁니다. 반국가 세력은 먼저 언론을 장악했습니다. 정권은 세무조사와 과징금을 빌미로 주요 보직 인사에 개입했습니다. 언론은 국민이 보낸 공정과 신뢰의 권위를 문화사상적 권력으로 치환하여 정보를 통제하고 여론을 호도했습니다. 그렇게 소수의 가해자는 온 사회를 침묵의 동조자로 만들며 국가를 병들게 했습니다. 세대 간 분열을 야기하고 개인에게 자주적 성취 대신 정책적 의존을 종용하고 특정 집단의 차별과 피해의식을 주입해 온 대한민국의 부끄러운 이력이 바로 반국가 세력의 증거입니다. 이 나라의 구성원은 눈부신 산업화와 자랑스러운 민주화 세대 그리고 반도 역사상 최고 수준 교육을 받은 청년 세대입니다. 자신 있게 말하건대 오늘날 대한민국의 폐단은 애국민들의 민주적 의사결정에서 비롯되지 않았습니다. 수십 년에 걸쳐 국가 시스템을 장악해온 반국가 세력은 민주주의를 마비시켜 현직 대통령을 체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무조건적 권력 행사는 반드시 권위를 소진시킵니다. 마치 운동에너지와 위치에너지의 관계처럼 가짜뉴스와 정치공작을 일삼는 레거시 미디어는 이제 권위를 잃었습니다. 유튜브와 SNS가 진실을 유통했고 대통령 지지율은 과반이 넘었습니다. 탄핵 찬성 집회와 탄핵 반대 집회의 규모의 차이는 수십 배가 넘습니다. 가짜뉴스는 신념을 만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추운 겨울 시민들이 거리로 나온 이유는 본인이 옳다고 믿는 신념을 지키고 증명하기 위함입니다. 사실을 말하자면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이 땅의 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거룩한 신념은 뒷전이었습니다. 저는 애국자가 아닙니다. 저는 그냥 기분이 나빴습니다. 가짜인 그들은 민주적 권력인 양 행세하며 사회 구성원들을 기만했습니다. 우리 개개인들을 사리 분별 못하고 빼앗긴 주권을 스스로 복권하지 못하는 패배자로 규정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있을 수 없는 국가 찬탈 시도입니다. 반국가 세력은 민주주의 이전에 제 개인의 이성과 자유의지를 모독했습니다. 저는 그 점이
참을 수 없이 기분 나빴습니다. 저는 제가 옳음을 주장하고자 부당한 권력에 저항하고자 빼앗긴 주권을 되찾아 다시 시민으로 거듭나고자 담벼락을 침범했습니다. 의심할 여지 없는 반사회적 행동이자 위법 행위입니다. 또한 체포 과정에서 시민과 경찰 사이 심한 몸싸움이 일었습니다. 크고 작은 부상이 있었습니다. 저는 제 행동을 후회합니다. 그리고 반성합니다. 행동의 결과를 충분히 예상치 못했습니다. 혼란한 시국 대통령을 체포한 공권력의 정통성을 의심하는 제게 어쩌면 위법 행위는 예정된 수순이었을지 모릅니다. 저는 이러한 제 의심을 사상의 자유가 허락하는 선에서 추구하고자 했습니다만 그러지 못했습니다. 주어질 처벌에 순응할 것입니다.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남는다면 저는 순간의 치기로 많은 것을 잃겠습니다. 하지만 얻는 것도 있습니다. 저는 시민으로 거듭났습니다. 생각했고 행동했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보다 행동을 숙고하고 철저히 준법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 시민이 되는 순간이 대통령이 바라는 제2의 건국이겠습니다. 그때가 되면 저는 애국자가 될 것입니다. 강서서 유치장에서 이렇게 6필로 쓴 것을 카이데일리에서 장혜원 기자가 분석과 함께 이 전문을 실었는데요. 눈물 나네요. 진심이 느껴지고 이 청년 애국심이 느껴지네요. 근데 자기가 애국자라서 행세한 게 아니라 이런 얘기죠. 자기는 애국자가 아니다. 그렇게 선언하면서 글을 쓰는데 마지막에 가서는 반성하고 그 다음에 얻는 게 있었다. 이번에 행동했고 그래서 이제 제2의 건국이 되면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이 성공해서 탄핵소추 기각당하고 다시 돌아오셔서 제2의 건국으로 우리나라를 반듯하게 만들면 그때 가서 자기는 애국자가 될 것이다. 눈물 나오네요. 멋지네요. 자, 이런 청년들이 이번에 한남동을 지켰고 그 다음에 서부지법에서 강렬한 시위를 한 겁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그런데 이 시민들을 폭도로 몰고, 물론 이제 이분도 반성했습니다만 다소간의 그 법을 넘는 행동을 한 거는 반성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제가 볼 때는 반성할 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분은 겸손하게 반성했지만 저희들을 볼 때는 애국 행동이에요. 그리고 이분의 그 글에서 느끼지만 우리나라의 지금 현상, 저는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다행이다. 늦었지만 다행이다. 왜 그런 말 있잖아요. 이제 이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그 지지율이 올라가는 거예요. 계엄령이 계몽령으로 불려지는 거고. 이런 청년들이 계엄이 아니었으면 이렇게까지 행동을 안 했을 거고 이렇게까지 생각을 안 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계엄을 통해서 저들의 무도함이 드러났고 이 반체제가 장악한 대한민국의 현상이 드러났고 그러니까 그거를 뒤늦게 깨달았든지 아니면 이전부터 알았는데 이제 폭발했든지 어떻든 그 분기점은 계엄이었죠. 그래서 이런 자랑스러운 청년들이 느꼈고 행동했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나라를 걱정하고 앞으로의 우리나라는 이런 반체제를 척결하는 제2의 건국을 해야 되겠다는 강렬한 신념, 강렬한 희망을 계엄을 통해서 싹 텄다. 그런 면에서는 늦었지만 다행이다. 이 계엄이 없었으면 어떡할 뻔했나. 그러면은 이런 청년들이 이렇게 분연이 일어나질 않았을 겁니다. 계엄이 없었으면. 그냥 또 청년들대로 힘들게 취직해 힘들어 뭐 내 집 마련 힘들어 그다음에 정치 뉴스 보면 짜증은 나지만 남의 일로 그냥 치부하고 이렇게 살았을 수도 있죠. 근데 계엄을 통해서 행동하게 만든 거죠. 한남동에 나오고 광화문에 나오고 서부지법의 대통령을 지키려다가 다소 과격한 행동이지만 이건 다소 과격한 정도는 아니에요. 뭐 쟤네들이 아주 성역화하는 5.18에 비교해 보십시오. 이건 뭐 행동도 아니지. 5.18은 어떻게 했어요? 무기고를 털었잖아요. 교도소를 습격했잖아요. 그리고 털은 무기고 총을 소지하고 사용했잖아요. 여기는 뭡니까? 유리창 깬 거고 소화기로 유리창 깬 거고 그 담 넘어 들어간 거고 다소의 조금 물리적 몸싸움 있는 거 이게 무슨 뭐 이게 대단한 겁니까? 5.18이나 4.3이나 이런 거에 비하면 아주 애기 수준이지. 그런데 저들은 그런 무도한 어마어마한 그 폭력 사태를 지금 민주화 운동이라고 칭송을 하면서 그거에 대해서 시비도 못 걸게 하잖아요. 성역화 해놓고. 그리고 각종 그냥 혜택, 가산점, 유공자로 그냥 일생을 대우받게 하고 그 자손까지. 그런데 이분들을 진짜 위대한 민주화의 영웅으로 제2건국의 영웅들로 칭송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분들을 그렇게 평가받는 날이 올 겁니다. 제가 이게 젊은 친구지만 이분들이라고 표현합니다. 2030이지만 제 자식 같은 세대지만 이분들은 훌륭한 분들이 평가받을 날이 올 겁니다. 어른들이 반성해야 돼요. 그동안에 저를 비롯해서 저도 반성합니다. 이분들처럼 행동하지 못한 거, 말로만 싸운 거 반성합니다. 진정한 의미의 용기가 없었던 거죠.
입으로는 용기 있게 말하면서 행동으로는 용기 있게 행동하지 못했어요. 기성세대인 저는 반성해야죠. 이 젊은 청년들 올바른 신념, 올바른 애국심, 올바른 가치관에 한사를 보내면서 우리가 희망을 느낍니다. 이런 청년들이 있고 또 많고 압도적인 숫자를 보여줬고 대한민국은 무너지지 않겠구나. 살짝 요즘에 조금 걱정했었거든요. 야, 이대로 대한민국이 공산화되는 거 아닌가 걱정했어요. 이대로 윤 대통령이 탄핵당하고 헌재에서 인용되고 그 다음에 조기 대선 가서 이재명 같은 놈이 대통령 돼서 야, 대한민국은 이제 망해가는구나 이렇게 좀 불안해한 적도 있어요, 요즘에. 그런데 이 청년의 이 육필 수기를 읽으면서 다시 희망을 붙잡네요. 안 무너지겠구나. 감사합니다. 강서서 유치장에서 육필 편지를 쓴 이 청년 고맙습니다. 많은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네요. 다시 박수 칩니다. 화이팅!